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일자 217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실 차트 보실까요? 네, 실 차트고요. 15분봉이죠. 5분봉 데일리 차트 보시면, 네, 전주에, 급등하는 이슈가 있었죠. 러시아 관련 이슈. 그리고 나서 뭐 중국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62.59까지 만들었는데 바로 빠져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62 밑으로 내려와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조금 캐치업 하나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화요일 밀려 내려왔고, 수목금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레인지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린 게 계속 레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61달러를 기준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레인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확장된 레인지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해도 62 이상 올라가기, 63이죠. 63 이상 올라가기 어렵고, 밑으로 내려가도 59 밑으로 내려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지난 3일 동안은 61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6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61달러 기준 플러스 2, 마이너스 2보다도 되게 작은 60달러 기준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 뭐 마이너스 1이라고 보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59.74 라인, 이거 되게 오래된 여기 5월 30일 저점 지지선입니다. 여기 이 지지선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지지를 받았죠. 뭐 여기는 지금 올라가는 급등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달러 지지는 큰 스케일로 봐서는 60달러가 지지선이고, 작은 스케일로 봐서는 59.74가 지지선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금요일 지지선은 60달러 59.99여서 60달러 지지가 지지선이 된 상황. 그래서 여전히 61달러 기준으로 위 플러스 2, 아래 플러스 2가 유효하고, 그 레인지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기준금리 이슈도 있었고, 주중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에이펙에서 그 두 나라 정상이 만나면서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뭐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실적도 뭐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는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주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오일 마켓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물론 그 전주에 러시아 이슈가 있어가지고 훅 치고 올라온 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레인지가 계속 유지되고, 그게 큰 레인지에서는 61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작은 레인지에서는 지금 60달러가 굉장히 강한 상태, 이 위쪽에서 장이 벌어지지만 59.74, 60달러가 무너져도, 일시적으로 무너져도 이렇게 다시 튕기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 번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다시 59.74가 네 번째 공격을 받는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59를 뚫는 게 쉬울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59를 뚫는 게 63 뚫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63 뚫는 건 정말 많이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59 굉장히 강하지만 아주 뚫리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6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치우친 장이다 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네요. 네, ES. 네, ES 차트 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여기 역사상 고점 만들고 나서 또 상승을 했죠. 뭐 여기에는 FOMC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주요했고, 거기에 뭐 중국과의 왜냐하면 이 10월 24일 지나서 10월 25일, 26일 이 주말에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 굉장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갭상승하면서 날아갔죠. 그리고 나서 신고점을 만들었는데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대로 되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정해진 게 아니다. 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페드 와치나 이런 곳에서 그 전주에 거의 12월에 90% 이상의 한 번 더 인하하는, 다시 말해서 9월, 10월, 12월 연속 3번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데, 페드와치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만에 인하 이후 한 40% 정도, 30%에서 40% 사이, 35%뭐 이 정도 확률로 홀드, 다시 말해서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인하 가능성도 그 전주에 90% 이상이었던 게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70%대,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65%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아직은 좀 더 무게가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만, 홀드할 확률도 35%, 3분의 1 이상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실적이 그 5개, 제가 보여드리는 7개 종목들 중에 실적이 5개가 나왔죠.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됐고, 구글은 선방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애플도 선방했다는 이야기 나왔고, 그 목요일에 애플하고 아마존은 목요일입니다. 아마존은 깜짝 실적이 발표됐죠. 그래가지고 뭐 발표되고 나서는 막 20% 이상 그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그 장이 좀 이렇게 빠졌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캐치업을 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건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대한 실망이라고 보면, 금요일날 그래도 이나마 선방한 건 애플과 아마존의 약진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전주의 고점에 닿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뭐 특별히 연속된, 예를 들어서 중국과 뭐 합의 자체는 잘 되고 있고 시진핑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장 분위기 자체는 좋았는데, 분위기는 좋았지만 내려오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았지만 확실하게 뭐가 나온 건 없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실망스러운 얘기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었던. 그래서 당장은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되는. 그래서 더 내려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놨었나요? 여기에 신고점 이 기준으로 이 레인지, 여기에 있는 이 전
전주 고점 레인지, 이번 주 고점 레인지, 요 레인지가 당분간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졌고, 여기에 새로 트렌드 라인을 하나 새로 그려서, 이렇게 좀 상승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ES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 라인 각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아, 뭐 대충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그죠? 이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던 각도가 이렇게 가는 각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가는 각도가 다시 여기에서 중국 이슈로 훅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같은 각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얘도 지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모멘텀 각도가 다시 한번 10다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ES는 계속 잘 나가고 있다. 물론 NQ는 더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따 보시면 NQ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뭐 AI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ES는 상승 모멘텀 꺾여서 더 좋은 방향, 그러니까 더 강한 방향으로 가는 그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요 레인지 안에서 장이 움직이겠지만 모멘텀 자체는 계속 상승으로 치닫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네. NQ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트렌드가 뭐, 뭐 이런 각도만 보면 이런 각도죠. 이런 각도가 계속 유지됐죠. 중간에 ES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서 쉬프트 업을 했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각도를 계속 따라 올라가는 언제부터 5월부터 계속 따라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드디어 한번 튕겨져 오른 상황이 이번 주가 됐겠습니다. 뭐 이게 실적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NQ는 거의 9개 종목이 그 70% 이상의 그 웨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빅테크가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 지수가 그럼 우리가 이걸 팔로우 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어차피 그래도 NQ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수니까 뭐 다우 종목이 별거 없어졌다고 해도 계속 우리가 다우를 지켜보는 것처럼 NQ도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드디어 좀 전에 있었던 그게 이 각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면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좀 더 각도가 바뀌어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 물론 여기에서 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트렌드 레벨을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새로운 얘는 4포인트가 아니라 2포인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고점을 만들었고 여기서 떨어져 내려오긴 했지만 이 모멘텀이 ES보다 더 세게 뭐 세다기보다는 ES는 한번 이렇게 올라간 게 있었다가 내려왔지만 얘도 이게 올라가면서 모멘텀 각도가 이제 드디어 바뀌었구나. 이 각도가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올라갔지만 얘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죠. 이 패러렐 채널 레인지 안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레인지도 벗어난 진정한 새로운 각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NQ는 이렇게 새로운 각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준금리에 관련해서 뭐 ESNQ가 당연히 기준금리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관련해서 살짝 코멘트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금리가 12월 달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떨어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게 그렇지 않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거지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정으로 시나리오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걸 또 기정사실화해서 안 떨어질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12월에 인하 안 해도 원래 12월까지 연속 인하하고 점도표, 9월 나온 점도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월까지 연속으로 3번 인하를 하고 2026년에 한 번, 2027년에 한 번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굳이 12월 달에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2026년에 2번을 하면 전반적인 큰 기조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거에 관련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라서 보면 2026년에도 이게 인하를 안 할 수가 있는 거겠구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분위기가 변했다는 거지. 12월 달에 인하 안 한다 하더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쪽 가볼까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차트고요. 뭐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계속 밀릴 것이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면 계속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 이 레벨, 이 핑크색 레벨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닿자마자 바로 밀려서 내려왔는데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저항선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지선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올랐고요. 레벨로만 보면 이 핑크색으로 만들어졌던 이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8월 달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요 핑크색하고 요 파란색 이게 원래 레인지죠. 원래 레인지였는데 10월 초에 상한선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한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나 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려놨었나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줄 수 있는 물론 레인지 무브에서 다운 트렌드 라인이나 업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려주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들 얘기예요. 원래 있었던 이 멀리 있었던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계속 그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되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는 어떻게 요 안쪽에서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네요. 네,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도 뭐 비슷하게 움직였죠? 뭐 지난주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 거기서 위쪽으로 움직였고 뭐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없었지만 이 저항선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닿지도 못하고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요 핑크색 라인 요게 아마 아래쪽 얘도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레인지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이 레인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닿았죠. 근데 이거를 이 밑에 굳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새로 그려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들이 길기 때문에 얘를 놓고 볼 필요 없이 이 핑크색에 있는 이게 핑크색 라인이 굉장히 오래된 전 고점이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다.
뭐 15분 봉도 한번 볼까요? 15분 봉도 한번 보시면, 네,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가 밀리고 내려왔다 밀리고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핑크색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레인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하나 더,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인지 무브에서는 이거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꼭지점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데서는 다운 트렌드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가 이렇게 계속 레인지 무브를 하면 다운 트렌드라는 여기서 또 이렇게 더 그리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어요. 아마 이게 이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이 레인지 무브를 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크립토 커런시에서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외부 이슈, 뭐 기준금리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내부 이슈가 크립토 커런시 내부 이슈가 아니라 외부 이슈에 의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직도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있어야 되는 논팜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매크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들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정말로 나왔을 때처럼 굉장히 두 사람 만났을 때처럼 훈훈한 분위기, 뭐 솔직히 훈훈한 분위기라고 하기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유지돼서 실질적인 조치로 나올 것인지,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될 것인지, 타결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도 다음 주에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거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출렁출렁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팔로우 하시고, 개별 주식에 대한 거는 제가 일요일 동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에 제 강연 있는 거 혹시 아직도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 직접 뵐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일요일 동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